안녕하세요.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곳은 명동입니다. 왜 국제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명동이 나오느냐 의아한 분들도 계실 듯한데요. 최근 한국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명동에도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 활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명동에 가서 한번 돌아보시면 뭔가 본인의 생각을 시뮬레이션 하기에 괜찮지 않나 싶고요. 명동에는 참 다양한 국적의 많은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제결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어떻게 나의 상대방 반려자를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주요한 외국인과의 소통이 가능한 앱들을 사용하는 전략이 있는데요. 주로 헬로우톡, 미프, 탄뎀, 틴더 등의 앱을 주로 사용하는 것 같고요. 저는 주로 헬로우톡을 썼었는데 언어 교환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앱이라서 그런지 만남용으로는 그렇게 효율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일본인 상대방을 찾는 쪽으로는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일본인 대상 찾는 쪽은 한국 쪽에서의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일본인 여성들은 보통 하루에 한국인 상대로 수십 통씩 연락이 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일본인 여성들 눈에 들어올 만한 경쟁력이 없다면 상당히 힘들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으로 제가 경험해본 결과 중국인 쪽은 괜찮긴 합니다. 워낙 한국인 대비 중국인 인원이 많은 편이어서 일본인보다는 확실히 경쟁은 심하지 않다 느꼈습니다. 대만 쪽도 어느 정도 대화 이후 라인이나 카톡 아이디를 받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된 편이었습니다. 연애나 결혼 상대로 국내에서 중국인이 선호되지는 않으나 순수한 언어 교환용으로 쓰시겠다면 중국이나 대만은 추천입니다. 다른 나라는 제가 진행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프로필 사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감 가는 외모라면 쉽게 진행이 가능하실 텐데 그렇지 않다면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듯 하고요. 천성적으로 대화를 잘 이끌어 가시면 좋은데 이쪽으로 안 되면 어느 정도 단답형 대화만 몇 번 오갈 뿐 길게 대화를 이끌어 가면서 인연을 만들기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앱만 설치하면 특별히 다른 문제 없이 편하게 바로 진행이 가능해서 쉽게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흥미가 있다면 무조건 한 번쯤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앱의 주 이용자가 10대에서 20대인 만큼 앱을 통한 상대 찾기 나이는 30대 초까지가 한계라고 봅니다. 30대만 되어도 관심받기 어렵고 진행이 쉽지 않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현지에 직접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결혼 업체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유학이나 어학연수 또 능력되는 분들은 현지지사 발령이라든지요. 저는 일본과 대만에서 각각 어학연수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 경험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먼저 어학연수로는 만남이 쉽지 않습니다. 일본은 대학교 내에 어학당이 없고 별도의 학원에서 어학원을 운영하고 이곳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일본인은 교사 이외에는 별도로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소수의 어학원에서는 현지인과의 튜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남성은 거의 은퇴한 60대 남성 정도만 매칭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만남을 생각한 일본 어학유학은 도움이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이럴 경우 본인이 직접 어학유학하면서 교류회 같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국인이 좀 있는 편이라 대부분 유학지로 선택되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은 나이가 어릴 때 1년간 대학 교환학생을 가는 게 최선으로 보고요. 그 나이를 지났다면 워킹 비자를 받아 일본 현지에서 1년 생활하면서 만나는 게 좋다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30대 이후에는 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어학당 내의 유학생들과 친해져서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더군요. 제가 있던 어학교의 경우는 대만 학생들이 많았는데 한국 학생과 실제로 이어진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한국과 같이 대학 내에 어학당이 있습니다. 여기도 기본적으로는 유학원 학생들과 교사만 만나지만 나름 현지인과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있던 학교는 튜터를 붙여줬는데 그 학교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을 통해 또 인맥을 늘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한국인 언어 교환을 찾는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이 교류회 같은 곳에서도 한국인이 부족합니다.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현지인이나 현지 학생은 많으나 유학 목적의 한국인이 부족해서 한국인에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 생각되고 한국인이라는 것이 메리트로 작용한다 보면 되고, 기본적으로 대만 사람들은 친절하고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꼭 연애나 결혼 목적이 아니더라도 외향적 성격인 분들이 꽤 잘 지내실 거고 잘 맞으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내면서 실제로 현지인과 커플이 되고 결혼까지 가서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봤고요. 저는 일본과 대만만 경험했지만 베트남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도 대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메리트가 있을 만한 나라에서 현지 대학 어학교에 다니면서 인연을 만드는 건 꽤 괜찮은 선택이라 생각하고요. 20대는 물론이거니와 여유만 된다면 30대 중반 전까지는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생각되네요. 마지막은 국제결혼 맞선인데요. 30대 중반을 지나면 앱을 통한 만남도 현지에서의 만남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것도 먼저 국가를 선택해야 하고 다음은 업체를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전부 어느 정도 운에 달려있는 부분이 큽니다. 운이 좋으면 적절한 비용에 좋은 상대를 만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돈만 날릴 수도 있고 최악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상대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 경우에는 주관이 확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황에 맞춰 끌려다니면 잘못된 최악의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인데 리스크를 전부 피할 수 없다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는 감당하되 과감히 아닌 것은 잘라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니 국제결혼도 나이가 깡패인 듯 하네요. 나이가 어리면 선택의 폭이 너무 넓은데 나이가 결혼 정년기가 넘어가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동적인 선택만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능력 되시는 분들이야 국내에서도 충분히 국제결혼 가능합니다. 국내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만 해도 상당한 숫자이고 거기에 최근 여행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건 기본적으로 호남형 외모와 함께 기본적인 외국어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물론 나이도 상관이 있고요. 대충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저 같은 사람도 대만에서 유학할 때는 그래도 인연을 만나서 잘 될 뻔 했으니까 국내에서 외모든 경제적인 면이든 나는 너무 자신이 없다. 그런데 좋은 인연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외에 가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